최근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전문 지원교사를 만나 직접 고충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우 스님은 관련 교사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과 같은 분들이라며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오늘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을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 불교 중흥을 위한 핵심 종책사업 천년을 세우다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제31회 불교 언론문화상 대상에 BTN 불교TV 특집 다큐 스님의 눈물 2부작이 선정됐습니다. 스님의 눈물 2부작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의 행적을 되짚은 4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대장정의 감동을 아름다운 영상미로 전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전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조계사와 종로구청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한가위에 소외계층도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풍성한 선물과 따뜻한 마음을 선물로 전했습니다. 성북구 사암연합회가 사찰 음식으로 지역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사찰 음식을 맛보고 연잎밥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으로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축제로 막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전문 지원교사를 만나 고충을 직접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석을 앞두고 어제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해 특수교사와 전문 지원교사를 격려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은 2007년 사회적 약자인 특수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관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 복지재단 홍보대사 은가은 씨와 함께 먼저 점심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따뜻한 밥에 국가 반찬을 정성스레 담아 전달하며 건강과 행복의 축원도 담았습니다. 배식 봉사를 마친 진우 스님은 특수교사 등 시설 종사자 10여 명과 점심 공양을 함께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복지 행정 전반에 걸친 제도적인 면이 빨리 현실에 맞게 개선되고 제도화되는 게 중요하다. 저도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 장관이나 관계 기관 또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진우 스님은 교육과정과 시설을 돌아보며 특수교사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제어하고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소참 법문을 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내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으나 그 이외에 그분들을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그리고 불교적으로 봐도 보살행을 하는 보살에 가까운 그러한 분들이다. 그래서 수행이나 또는 뭐 살아가는 어떤 생활적인 면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가장 그래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최고의 삶을 구가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명상과 템플스테이를 통한 치유를 권유했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 손치더라도 그게 마음의 어떤 불안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종단 차원에서 명상 부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템플스테이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진우 스님은 추석을 앞두고 특수교사들에게 4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해 민족 대명절 추석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앞서 관내 디지털 발달 트레이닝 센터를 견학하고 모션인식 콘텐츠와 디지털 스케치 등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놀이 체험을 직접 경험해보며 장애인 특수교사와 교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 천년을 세우다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법회에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국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열암곡에서 봉행된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고불식에 직접 참석해 108배를 하며 국군 융성과 불교 중흥을 염원했습니다. 올해 1월 11일에는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자문위원과 108명의 준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4월 19일 드디어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봉행됐고 74개 사찰에서 42억 원 이상 약정에 동참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부처님을 바로 모심은 지혜와 자비로 세상에 회항하는 신행운동이기도 합니다.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중생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불교 중흥 국민 행복, 세계 평화의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우리들의 약속인 것입니다. 같은 달 29일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일기도 입제법회가 봉인됐으며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다란히 108도 기도로 사부대중의 원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를 통해 입불 방식 외에도 현상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면서 어떻게 바로 모실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그런 시각 그리고 관점 그리고 입불 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 역시도 이러한 여러 그 목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고 아마 합리적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명상센터 건립도 제37대 집행부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래본부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미래추진단이 K명상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명상 프로그램 전수조사 사업은 동국대 종합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각종 명상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108가지의 명상법을 선별해 상담과 안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종단에서 개발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은 내년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계기로 K명상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인들의 사고와 정서에 맞는 정신혁명의 선명상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여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보급할 것입니다. 또한 K명상으로 세계 명상의 종주국이 되어 정신문명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서울에 중심센터를 건립하고 전국 각지에 명상센터를 짓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진우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구 특성화 연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천년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교구의 역할을 높이고 행정을 전문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요. 이를 위해서 종단의 유관기관과 또 교구본사가 긴밀한 협의 중에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교구본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37대 집행부가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제31회 불교 언론 문화상 대상에 BTN 불교TV 특집 다큐 스님의 눈물 2부작이 선정됐습니다.
스님의 눈물 2부작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열반에든 부처님의 행적을 되짚은 4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대장정의 감동을 아름다운 영상미로 전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전했습니다. 특히 살이 무르고 터지는 고통을 인내하며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일념으로 걸어나간 인도 전법 순례자들의 1167km 감동의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방송TV 부문은 KBS 청주 특별기획 직지 시절 인연, 라디오 부문은 제주불교 방송 제주불교 4.3기억의 흔적을 되짚다, 언론 보도 부문은 불교신문사 이제는 선명상 힐링의 시대, 뉴미디어 부문은 비브로스팀 걸어서 템플 속으로가 선정됐습니다. 불교 언론인상에는 고 김주일 전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다음 달 31일 오후 3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2023 불교문화대전 폐막식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조계사와 종로구청이 추석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즐거워야 할 한가위에 소외되지 않도록 풍성하고 마음 따뜻한 선물을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500여 선물 상자가 포장돼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 봉사단이 준비한 추석 한가위 선물 세트입니다. 주지 지연 스님 지원 아래 2018년 10월 발대한 행복나눔 가피 봉사단이 올해도 명절을 앞두고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 봉사단은 집수리, 의료, 문화재 지킴이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명절과 연말 연초 등의 김장, 연탄나눔, 효잔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가피 봉사단 김경숙 단장은 봉사단이 순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종로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500여 개의 선물을 저희 행복나눔 가피 봉사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동지 무렵에 더 큰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CMS를 통해 모은 후원금으로 이번 한가위에는 국수, 통조림, 수건 등 2천만 원 상당의 식용품과 생필품을 준비했습니다. 지자체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따뜻한 후원들 덕분에 공동체가 더 살맛나는 곳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종로에서 조계사가 종로의 아주 큰 종로에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큰 공동체의 하나 큰 중심축으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종교의 역할이 곧 자비나눔이라며 이웃을 위한 원력으로 만든 봉사단이 날이 갈수록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사는 늘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조계사 우리 가족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뿍 담겨 있는 추석 한가위 선물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끊임없는 자비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 봉사단은 연말 동지를 맞아 또 한 번의 큰 나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성북구 사암연합회가 사찰 음식으로 지역 축제장을 열었습니다. 사찰 음식을 맛보고 연잎밥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박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사암연합회가 성북구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제1회 사찰 음식 축제마당을 열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사찰이 집약돼 있는 성북구 특성을 반영해 전통문화를 지역민과 함께 향유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방안의 하나로 사찰 음식에 주목한 겁니다. 특히 연잎밥을 만드는 과정을 방문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인기를 모았습니다. 또 다양한 종류의 사찰 음식이 핑거푸드 형식으로 준비돼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장도 마련됐습니다. 사찰 음식과 조화를 잘 이루는 전통 차와 다과, 떡 등 후식도 준비돼 더욱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상현 스님과 동희 스님이 홍고와 작법을 선보이며 호응을 더했습니다. 모두가 화합과 배려를 통한 아름다운 삶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미덕이 오늘 이 자리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종교와 자연의 요소가 가장 많은 구답게 전통 종교 불교가 선도적으로 그 정신과 미덕을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음식 축제를 모두 같이 즐겨달라며 문화와 역사가 잘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도심 한복판, 성북에서 이런 음식 축제가 열렸는데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산세 내에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만히 지그시 눈을 감고 맛도 음미해 보시고. 축제 음식을 준비한 수월함 주지 해범 스님과 내원사 주지 정수 스님은 사찰 음식의 사상적 의미와 효능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찰 음식이라는 것이 뭐냐? 담백하고 청결한 겁니다. 담백하고 청결한 건데 여러분 내가 술을 먹고 고기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다면 정신이 맑아지겠어요? 안 맑아지겠어요? 안 맑아지죠. 사찰 음식은 담백하기 때문에 첫째는 정신이 맑아집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마인드푸드라는 협동조합을 결성한 스님들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 앞줄에 계신 스님들과 만들었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성북구 사업연합회는 사찰 음식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한 자리로 사찰 음식 축제마당을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의 책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가 영문판으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책은 한국과 인도, 양국의 2000년의 불교 인연을 세계로 알리고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로 막을 열었던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책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의 영문판 번역 출간 기념식이 주한 인도 대사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저자 도명 스님과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를 비롯해 번역에 도움을 준 이쉬시 바브 인도 불교연구소장,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 종사는 성화 스님을 통해 번역에 도움을 준 이쉬시 바브 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아밋 쿠마르 대사는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발언했습니다. Monk Domyong's book is an invaluable source that stands testimony to the deep civilizational links between ancient India and Korea. As we celebrate 50 years of India-South Korea diplomatic relations this year, I am happy that we are launching its English edition. It will certainly benefit many more historians, researchers and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he subject. 영문판 출간은 지난 4월 인도에서 열린 국제불교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책은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 왕과 그의 아내이자 인도 아유타국 공주인 허왕옥의 만남, 그리고 인도에서 출발한 가야불교의 발자취를 기록한 옛 가야 순례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불교 정상회의를 주최한 인도 국제불교도 연맹과 김해시가 영문판 번역을 지원해 출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도명 스님은 허황옥 설화와 가야불교에 대해 소개하며 파사석탑 등 가야불교 역사에 대해 규명해야 할 것이 많다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파사석탑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에도 난다, 사천에도 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흔한 돌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과학적인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돌이다. 인도에서 이 파사석을 제대로 찾아내기만 한다면 이 가야불교의 역사성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도에서 한국 불교를 알리는 데 앞장섰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은 영문판 출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가야불교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이 넘은 역사 속에 가야불교 영문판으로 빗장을 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가야불교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번역 출간을 지원한 국제불교도연맹 IBC도 영상을 통해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영문판으로 번역 출간된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는 힌디어로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2000년 불교 인연을 밝혀내는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의 영문판, 힌디어판 번역 출간으로 인도 현지의 불자들과 일반 시민들도 두 나라의 깊은 인연을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은혜사마을사 군위 인각사 신도회가 은혜사 승려복지회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은혜사 회주 돈명대종사, 주지 덕조 스님을 비롯해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 박병준 인각사 신도회장과 인각사 신도회원이 참석했습니다. 1,000만 원을 보시한 박병준 인각사 신도회장은 평소 호암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스님들의 복지에 큰 뜻을 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은혜사 승려복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병준 신도회장의 후원은 은혜사 말사에서 승려복지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인곡당 법장대종사 열반 18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다래제에는 덕숭 총림방장 달하 우송대종사,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조계종 국제전법단장 정범스님 등 문도와 본말사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법장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수덕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으로 종단 발전을 견인하다 2005년 9월 세수 64세, 범납 45년으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문도를 대표해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종단과 불교 발전에 평생 헌신하셨던 스님의 뜻을 한시도 잊지 않고 문도 모두가 스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일반연구기관 치유와 행복융합연구원이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 불교 교육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술대회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법사와 교사 등 총 5명이 발표자로 나서 불교 교육의 현황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치유와 행복융합연구원장 서광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가 불교 교육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김윤경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 교법사는 효과성이 검증된 명상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불교 종립학교와 명상 프로그램 운영단체 사이에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생의 불교 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서양의 불교 교육 현황 및 방법 고찰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31회 불교 언론문화상 대상에 BTN 불교TV 스님의 눈물 2부작이 선정됐습니다. BTN 불교TV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정성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